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장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 2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림과 같은 길이가 10m인 균일 단면봉에 영광 봉제로서 인장하중 P가 3,000이 지금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3,000kg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봉제의 허용력을 1,200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자중을 고려했다 이거죠. 자중을 고려한 안전한 단면의 지름길을 구하라. 이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에 자중을 배울 때 요 그림에 의해서 우리가 자중을 배웠었습니다. 그럼 자중에 의한 응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 시그마 X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중에 의한 응력에다가 플러스 자중에 의한 응력을 플러스한 게 우리가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다시라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중에 의한 응력이죠. 하중. 일반 하중에 의한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바로 자중에 의한 응력이다. 자중에 의한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중에 의한 응력 시그마 다시는 뭐가 돼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응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비중량 감마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게 바로 뭐였었어요? 자중이었습니다. 자중. 자, 그럼 자중 WX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감마 A였죠. 자, A는 단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단면적은 이게 단위 면적이 아니죠. 단위 최적 땅 하중이죠. 그러니까 감마 V가 되겠네요. V. 그죠? 그래서 감마의 A, X인데 여기서 우리가 L로 보자 이거죠. L까지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WX 자중이 감마 AL이니까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WX 값을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시켜주면 A에 어떻게 됩니까? 감마 AL 이렇게 되죠. A에 없어지니까 감마 L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감마 AL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마 자중에 의한 응력은 A분의 P에 그죠? 하중에 의한 응력과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응력 감마 L이죠. 감마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자중을 고려했을 때의 응력이 되는 거죠. 저게. 자, 근데 여기서 구하자는 게 바로 뭐예요? 지름을 구하라 이겁니다. 지름. 안전한 지름을 구하라. 자, 그럼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지금 금방 우리 했던 게 시그마가 A분의 P에 그죠? 플러스의 감마 L이었었죠. 자, 그럼 여기서 A를 한번 뽑아보죠. A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감마 L에 그죠?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허용 응력이 1200을 줘줬죠. 1200에 마이너스 감마가 요거죠. 7.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가 얼마입니까? 3000입니다. 3000. 이걸 계산을 해보면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 이걸 계산을 했더니 2.52cm 제곱입니다. 2.52cm 제곱이 나오더라, 이게 면적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자중을 고려했을 때의 단면 D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통에 의한 단면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원통에 의한 단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경 R이죠. 여기서부터 요걸 우리가 직경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재료학에서는 반경은 그렇게 쓰지 않죠. 직경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D는 자, R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럼 D는 2R입니다. 2R. 자, 그럼 R은 2분의 D죠. 자, 원통에 대한 단면적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럽니까? 원통에 대한 단면적. 원통에 의한 단면적.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우리는 반경을 사용을 하질 않으니까 직경을 사용하니까 요 R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직경을 구할 수 있겠죠. 직경에 의한 거. 그럼 A는 파이의 그죠? 2분의 D의 제곱이죠. 자, 2는 4니까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다. 요게 바로 원통에 대한 단면적이죠.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단면적이 2.52cm 제곱이 나왔으니까 자,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A는 단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4분의 파이의 D제곱이라고 그랬죠? 요게 얼마를 얘기했어요? 2.52라고 그랬잖아요. 2.5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직경 D를 구하면 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D의 제곱은 그죠? 파이의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A. 자, 그럼 여기서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는 루트의 그죠? 파이의 4A다.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루트 파이의 그죠? 4에 곱하기 2.52 이렇게 계산을 하면 파이에 2.52가 되니까 저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나면 1.79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경이 우리가 약 얼마 정도? 1.79cm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균일 강도의 봉제의 길이가 5m, 허용력이 600, 종탄성 계수가 2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 통일. 단위 통일이 돼야 됩니다. 단위 통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위가 L이 5m죠. 5m. 여기는 지금 센치로 돼 있고 여기도 센치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센치로 가면 얼마입니까? 500이죠. 500cm. 이렇게 먼저 거쳐놓고 가야 여러분들한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봉입니까? 균일 강도의 봉제죠. 자, 근데 뭘 구하라? 전신장량 델타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부를 하면서 전신장량 델타로 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람다로 놨었죠. 람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구하면 될까요? 야, 후쿠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후쿠의 법칙. 자, 후쿠의 법칙은 뭐예요? 응력과 변형률은 무슨 관계에 있었다? 비례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하라니까 시그마는 2 입시론이 됐었습니다. 그죠? 요 2는 뭐야? 종탄성 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탄성 계수. 요 값은 재료에 따라서 변하죠. 근데 우리는 종탄성 계수, 즉 영강에 대한 종탄성 계수, 영강에 대한 종탄성 계수 2는 2.1 곱하기 10의 6승 kg 파 cm 제곱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암기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저건. 왜? 여기서 우리가 종탄성 계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값을 줬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값을 안 줬을 때는 우리가 다 뭘로 본다? 영강으로 보고 이 값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신장량 람다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니까 응력값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주어져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곱하기, 요거는 뭐예요? 변형률이니까 처음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이렇게 되죠. 람다, 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지금 뭘 구하라는 거라? 요걸 구하라는 거죠. 람다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L이다. 이렇게 되죠. 고로 람다는 어떻게 돼요? 2가 얼마? 2.1 곱하기 10의 6승. 그죠? 시그마는 600 곱하기 L은 얼마예요? L 5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쭉 람다. 자, 전신량이 약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0.143 정도가 나옵니다. 0.143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전신량은 0.143cm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4cm인 영강 봉제를 양단을 고정을 하고 온도 20도씨에서 가열을 하여 온도가 50도씨로 되었다. 이 봉제의 발생하는 열 응력과 봉제가 양단에 고정단에 미치는 힘은 얼마인가? 단 선팽창 계수는 알파는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종탄성 계수는 2.1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온도 20도씨에서 가열해서 50도씨까지 되었다. 이 봉제에 발생하는 열 응력을 구하라 했어요. 이게 열 응력, 우리가 배웠던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래서 우리가 열 응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열 응력은 여러분들 처음 우리가 할 때, 자, 열 응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열 응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게 L1이었죠. 자, 근데 열응력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열응력이었었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즉 온도를 가하게 되면, 자, 요 L의 처음 길이가 온도 델타 T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늘어나 버리겠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우리가 L 다시로 보자고요. 요걸 L 다시. 자, 그 다음에 처음 길이의 온도를 T1으로 보고, T1.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의 온도를 T2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늘어난 요 길이 요거를 우리는 람다로 보죠. 그러면 열에 의한 변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열에 의한 변형량. 변형량 람다는 어떻게 될까요? L-L 이렇게 되죠. 즉 늘어난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값이 바로 뭐예요? 요거잖아요. 열에 의한 변형량 이렇게 되죠. 근데 열에 의한 변형량이 또 다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열에 의해서 즉 온도에 의해서 처음 길이가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생겼죠. 그죠? 처음 길이였던 것이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변화량이잖아요. 람다 값이죠. 근데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 선팽창계수라는 알파 값이 존재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선팽창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팽창계수. 단위는 센치에, 파, 도시의 센치가 단위입니다. 자, 요거의 정의는 내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정의는. 자, 재료가
1도씩 상승시켰을 때 상승. 재료에서 1도씩 상승을 시켰을 때 뭐야? 늘어난 길이와 처음 길이의 비를 우리는 뭐라 그랬다? 선팽창 계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선팽창 계수는 바로 뭐냐? 온도, 즉 온도에 의해서 길이가 변화할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선팽창 계수입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에 의한 변형량은 즉 L-L도 되지만 알파의 L 델타 T도 바로 열에 의한 변형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에 의한 변형률을 한번 보죠. 열에 의한 변형률. 입시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L에다가 그죠? 알파의 L의 델타 T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없어지니까 알파 델타 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열에 의한 변형율입니다. 율.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열응력을 구하라는 거죠. 열응력. 자, 그럼 열응력은 후쿠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후쿠의 법칙을. 자, 시그마는 이입실론이잖아요. 후쿠의 법칙이. 그죠? 자, 그럼 요 열에 의한 변형률 요거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알파의 델타 T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 봉제를 양단에 고정했을 때 20도씨에서 가열을 하여 온도가 50도가 되었다 이랬죠. 자, 그럼 요거 델타 T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 차는 T2-T1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다시 쓰면 시그마는 2의 알파의 T2-T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열응력은 2가 2.1 곱하기 10의 6승에 곱하기 알파가 선팽창 계수가 얼마입니까? 요거죠. 1.1, 1.1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그 다음에 온도가 50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씨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열응력이 나오죠. 열응력.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열응력이 705.6 이렇게 나옵니다. 705.6kg 파 센치 제곱이 바로 열응력이죠. 열응력.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구하라는 게 또 뭡니까? 열응력 말고 봉제가 양당 고정에 미치는 힘을 구하라. 여기서 누르는 요 힘을 구하라는 얘기죠. 요 힘. 고정단에 미치는 힘. 요게 바로 고정단에 미치는 힘이잖아요. 그죠? 이걸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고정단에 미치는 힘이다. 자, 얘는 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고정단에 미치는 힘은 자, 시그마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고로 P는 시그마 A죠. A. 자, 시그마가는 열응력 값은 구했죠. A는 뭡니까? 뭐예요? 영강 봉제잖아요. 동그란 거다 그랬죠. 동그란 거에 단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4분의 파이 D제곱이다 이랬죠. 그래서 시그마의 4분의 파이의 D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쓰면 P는 자, 시그마가 얼마예요? 요거죠. 705.6에 그죠? 곱하기에 4분의 파이에 D가 얼마입니까? D가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했더니 P가 얼마가 나오냐면 하중이 얼마가 나오느냐 했더니 8,866kg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열응력은 705.6kg 파 센치 제곱이고 그다음에 고정단 이 고정단에 미치는 요 힘은 얼마? 8,866kg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부치 영광봉에 구리 부시를 가열하여 열간 끼워 맞춤을 한다. 자, 열간 끼워 맞춤이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D가 16이고 여기가 16.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경 자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열을 우리가 가해서 이거를 팽창을 시켜서 집어넣는 방법을 열간 끼워 맞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D로 보고 요걸 D 다시로 봅시다. 그죠? 이건 처음 직경, 요건 나중 직경을 이렇게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열 응력에서 뭐가 있었냐면 열에 의한 변형률이 있었습니다. 열에 의한 변형률. 변형률이 어떻게 됐어요? 열에 의한 변형률 람다는 뭐가 있었습니까? 알파에 D에 델타 T 이렇게 있었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알파에 L에 델타 T였죠. 쭉 온도에 의해서 길이가 변화가 생겼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직경을 줬기 때문에 직경하고 길이하고는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었냐면 세로 변형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로 변형률. 입시로는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라는 게 있었고 가로 변형률이라는 건 뭐였었어요? 이걸 우리가 직경 변형률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입시론 다시는 원래의 직경분의 직경의 변화량 델타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는 길이에 관한 거였고 여기는 직경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다. 길이하고 직경을 같이 볼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직경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쭉 길이로 안 보고 직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람다죠. 람다. 이렇게. 람다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거죠. 델타 T죠. 그럼 델타 T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는 알파 D에 람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람다는 또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L-L과 같으니까 이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D-D로도 볼 수가 있죠.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델타 T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는 알파의 D에 원래의 직경에다가 D-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고로 델타 T는 알파가 얼마입니까? 알파가 1.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가 16.1에다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니까 온도가 약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339.7도가 납니다. 339.7도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온도를 339.7도씨에 의해서 우리가 열간 끼워 맞춤을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2cm, 길이가 1m인 영광봉제에 임장하중을 8,000kg이 작용할 때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 단 영광은 종탄성 개수를 요걸로 한다. 자,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 얘기입니다.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 이걸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 단 영광의 종탄성 개수는 2.198. 자, 탄성 에너지 배웠죠?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무슨 하중이가 하고 있다? 인장 하중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단위 통일입니다. 단위 통일. 자, 센치, 킬로그램, 메타, 센치. 자, 뭘로 가는 게 좋을까요? 센치로 가는 게 좋죠. 자, 길이가 1m는 센치라면 몇 센치예요? 100cm다. 이렇게죠. 먼저 이렇게 하고 가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편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탄성 변형 에너지, 탄성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탄성 에너지는 이렇게 배웠죠. 이걸 람다로 봤죠. 자, 여기 상단을 고정을 했어요. 상단 고정을 시킨 거죠. 상단 고정. 자, 상단을 고정을 시켜서 우리가 인장을 가하게 되면 요만큼의 변형률이 생기죠. 변형률. 근데 탄성 변형 에너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재료 내에 인장 하중을 가하게 되면 요 재료 내에 뭐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재료 내에 재료 내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장된 에너지. 요거를 우리는 탄성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나타냈어요? 여기가 하중. 그죠? 하중. 여기가 람다. 변형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했더니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 했어요. 요런 그림이. 요걸 우리가 탄성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탄성 에너지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탄성 에너지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냈더니 어떻게 돼요? 탄성 에너지는 P 람다를 어떻게? 자, 삼각형.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1로 그냥 P 람다가 되지만 이게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P 람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 에너지의 일반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일반식. 탄성 에너지의 일반식이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여기서 했었냐면 탄성 에너지도 수직 가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수직 가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었어요? 전단 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한 탄성 에너지. 자, 근데 우리가 수직 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인장이나 압축이죠, 이거는. 압축.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장 하중이 가니까 수직 하중에 의한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요거죠, 요거. 자, 근데 여기서 탄성 에너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중도 주어졌는데 람다 값을 지금 몰라요. 그죠? 람다 값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서 후쿠의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후쿠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자, 요거는 뭡니까? 시그마는 어떻게 구해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럼 요걸 A분의 P로 바꾸고 2에다가 자, 요거는 변형률, 세로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 이렇게 되죠. 자, 고로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올리니까 A. 자, 어떻게 되면 람다가 아니죠. A 람다는 PL 이렇게 되잖아요. 고로 람다는 어떻게 됐었어요? A분의 PL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니까 어떤 식이 나옵니까? U는 자, 2분의 1의 P에 그죠? 그다음에 A 2분의 P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2A 2분의
P 제곱의 L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자, 2에다가 자, A는 여긴 지금 영강 봉제죠. 원통이죠. 직경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 D가 얼마입니까? 2의 제곱에 곱하기 2가 얼마? 2.1 곱하기 10의 6승. 10의 6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가 8,000의 제곱. 그 다음에 L이 얼마?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탄성 에너지 값이 얼마가 나오냐? 485.3. 485.3. 3이 나오죠? 403 kg 센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성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한 타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두 번째 타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